서울의 추운 겨울밤,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거리에서 유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는 대학가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편의점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이 보였다. 유비는 25살, 디자인 전공 대학생으로 늘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왔다. 그녀의 삶은 평범했다. 친구들, 과제, 아르바이트.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빈아. 나야, 하빈. 문을 열자 눈 쌓인 코트 차림의 하빈이 서 있었다. 하빈은 유빈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지금은 서울의 한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늘 베프라고 불릴 만큼 가까웠다. 하빈은 키가 크고 짧은 머리에 스포티한 스타일로 주변에서 남자처럼 멋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미안, 버스 막차 놓쳐서. 오늘 여기서 재워줄 수 있지? 하빈이 웃으며 물었다. 유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들어와, 추울 텐데. 둘은 함께 들어와 코트를 벗었다. 유빈의 방은 좁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하빈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오늘 회사에서 진짜 피곤했어. 상사가 또 야근시키려고 해서 도망쳤어. 유빈이 웃으며 라면을 끓여주었다. 너 항상 그래? 나도 과제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 둘은 라면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몰래 학교 담 넘었던 일, 첫사랑 이야기. 하빈은 늘 유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유빈은 하빈의 강인함에 의지했다. 너 진짜 내 인생의 반쪽 같아. 유빈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하빈은 웃었지만 눈빛에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유빈은 침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같이 자. 이 소파 불편할 텐데. 하빈이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침대에 누운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좁은 침대에서 둘의 몸이 스쳤다. 유빈은 하빈의 체온을 느꼈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하빈아, 너 냄새 좋다. 유빈이 속삭이듯 말했다. 하빈은 놀라서 몸을 돌렸다. 뭐? 갑자기 왜? 하지만 유빈의 눈빛이 이상했다. 그녀는 하빈의 손을 잡았다.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 순간 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빈아. 나도 그래? 오랫동안.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유빈은 믿을 수 없었다. 하빈은 늘 남자친구가 있었고 유빈 자신도 남자들과 데이트를 했었다. 하지만 이 감정은 달랐다. 깊고 진심이었다.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고 입맞춤이 이어졌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자연스러웠다. 서울의 밤이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빈은 눈을 뜨고 하빈을 보았다. 하빈은 아직 자고 있었다. 유빈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뭐지? 우리는 친구였는데.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탔다. 하빈이 깨어나자 둘은 어색하게 웃었다. 어제 일, 진심이었어? 유빈이 물었다. 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우, 나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둘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비밀로.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몰래 손을 잡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유빈은 하빈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하빈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여자답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항상 말했어.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한다고. 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빈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너는 그대로가 좋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유빈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올라오시곤 했고 하빈의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통보이라고 놀렸다. 둘은 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뉴스에서 LGBT 권리에 대한 논란이 나올 때마다 유비는 불안해졌다. 우리 괜찮을까? 하빈이 웃으며 말했다. 함께라면.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계절. 둘은 여의도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다.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하빈이 유빈에게 반지를 건넸다. 이건 약속이야. 영원히 함께. 유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빈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유빈을 잊지 못하고 연락해왔다. 유빈아, 다시 만나자. 유빈은 거절했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준이 유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빈이 함께 있을 때였다. 이게 뭐야? 너희 둘이.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런 변태 같은. 하빈이 앞으로 나서 유빈을 보호했다. 그만해. 우리 사랑은 내가 판단할 게 아니야. 민준은 떠났지만 그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유빈은 두려워졌다. 만약 부모님께 알려지면. 유빈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부모님이 그녀를 버리는 꿈,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는 꿈. 하빈은 그런 유빈을 달래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하빈 자신도 힘들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지만 동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포기해야 했다. 하빈 씨, 남자친구 없어요? 이상해. 그런 말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빈의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너 어릴 적 꿈이 뭐였어? 유빈이 물었다. 하빈이 웃었다. 화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유빈은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건 너야. 내 강인함을 그렸어. 하빈의 눈이 빛났다. 그날 밤 둘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하빈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그를 떠났다. 나는 사랑이 두려웠어. 하지만 너를 만나서 변했어. 관계가 깊어지면서 충돌도 생겼다. 유빈은 로맨틱한 타입이었고 하빈은 실용적이었다. 한 번은 유빈이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하빈이 늦게 왔다. 미안, 회사 일이. 유빈이 화를 냈다. 항상 회사 핑계야?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하빈은 상처받았지만 사과했다. 너를 사랑하니까 노력할게. 여름이 왔다. 둘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유빈이 말했다. 하빈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함께 사는 집, 반려동물. 하지만 현실이 그 꿈을 깨뜨렸다. 제주에서 돌아오자 유빈의 어머니가 갑자기 올라왔다. 유빈아, 결혼할 남자 소개해줄게. 어머니의 말에 유빈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하빈을 보고 인사했다. 친구분이시네요. 자주 오세요. 하지만 유빈은 불안했다. 어머니가 머무는 동안 하빈은 멀리해야 했다. 미안해. 유빈이 문자로 보냈다. 하빈은 이해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언제까지 숨겨야 해? 그리고 반전이 왔다.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하빈의 회사에 찾아와 소문을 퍼뜨렸다. 하빈이 여자를 좋아해. 유빈과 사귄 데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하빈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런 소문이 돌면 곤란해. 회사 이미지에. 하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제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압박이 심해졌다. 유빈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하빈이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가 문제지. 둘은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준의 반격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유빈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따님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유빈의 집에 부모님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했다. 이게 사실이냐? 너 여자를. 유빈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하빈을 사랑해요. 어머니가 소리쳤다. 미쳤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서 나가라. 유빈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하빈이 유빈을 데리러 왔다. 함께 가자. 둘은 작은 모텔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유빈은 울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 하빈이 말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우리는 싸울 거야. 모텔에서의 나날은 힘들었다. 유빈은 과제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하빈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했다. 우리 새 출발하자. 하빈의 말에 유빈은 힘을 얻었다. 둘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벽에 그림을 걸고 함께 요리를 했다. 한국 드라마처럼 작은 행복을 쌓아갔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다. 유빈아, 이해 못해. 그런 문자가 왔다. 하빈의 가족도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없어.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둘은 서로를 의지했다. 너만 있으면 돼. 유빈이 말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산책로에서 둘은 산책했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함께 산책했던 것. 하빈이 웃었다. 그때 의외의 한 만남이 있었다. 옛 친구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멤버였다. 너희 이야기 들었어? 힘들지. 우리 모임에 와봐. 지은의 초대로 둘은 모임에 갔다. 모임은 서울의 카페에서 열렸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어렵지만 변하고 있어. 한 사람이 말했다. 유빈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야. 하빈도 위로를 받았다. 모임을 통해 둘은 희망을 얻었다. 하지만 반전이 또 왔다. 민준이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 아니, 그건 오해야. 하지만 민준은 유빈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너희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의 주장은 거짓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둘의 관계가 드러났다. 경찰은 사생활이지만 주의하세요 라고 했지만 유빈은 트라우마가 생겼다.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유빈은 우울증에 빠졌다. 나 때문에 너 힘들지? 하빈이 안아주었다. 아니야. 사랑하니까. 둘은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 상담소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감정을 숨기지 마세요.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유빈의 부모님이 연락했다. 집에 와라. 이야기하자. 유빈은 떨며 갔다. 하빈이 함께했다. 부모님의 집에서 긴 대화가 이어졌다. 처음엔 충격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에 유빈은 울었다. 어머니도 미안해. 공부 좀 해볼게 이라고 했다. 화해의 시작이었다. 부모님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하빈의 가족도 유빈의 설득으로 연락이 왔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문이 열렸다. 화해 후 둘의 삶은 안정되었다. 유빈은 졸업을 앞두고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하빈은 새로운 회사에서 일했다. LGBT 친화적 회사야.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둘은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부산 바다, 경주 사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하빈의 옛 연인,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하빈아, 나 아직 너 사랑해. 그녀는 과거 하빈의 첫사랑이었다. 유빈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녀 생각해? 하빈이 부정했다. 아니야.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옛 연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
선물. 그것은 반전이었다. 유빈은 하빈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제 늦게 온 이유가 뭐야? 하빈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일 때문이야. 하지만 유빈은 믿지 않았다. 결국 싸움이 터졌다. 너 날 배신한 거 아냐? 유빈의 말에 하빈은 상처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빈은 집을 나갔다. 유빈은 후회했다. 미안해. 그녀는 하빈을 찾으러 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하빈을 발견했다. 돌아와. 나 없이 못 살아. 하빈이 울며 안겼다. 나도 그래. 화해는 더 깊은 사랑을 가져왔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아래에서 둘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의 모임에서 그들은 스토리를 공유했다.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둘은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리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두려웠지만 자유로워. 유빈이 말했다. 하빈은 연설을 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민주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 잘못이었어. 유빈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함께 반려견을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야. 일상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유빈이 병원에서 진단받았다. 스트레스성 질환. 하빈은 간호했다. 내가 지킬게. 회복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모였다. 축하해. 부모님의 축복. 결혼식 후 둘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 유빈은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고 하빈은 NGO에서 일했다. 우리 스토리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돼 그들은 책을 썼다. 침대 위의 뜻밖의 사랑. 결국 한국 사회가 변하는 데 기여했다. 법이 바뀌고 인식이 달라졌다. 둘은 노년에도 손을 잡았다. 너와 함께한 삶, 최고야. 끝은 인문적이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다.